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과거를 안타까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네. 아니 찰스 스펄전은 미국에서가 아니라 영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대가로 알려져 있고 네. 참 그러한 사람이 어려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신기해요. 눈이 펑펑 내려서 오늘은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거다. 자기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 집사님, 관리하는 집사님이 한 분 와 있고 아무도 안 왔어. 목사님도 못 왔어. 네.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집사님이, 관리하는 집사님이 서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때 어린 나이에 찰스 스펄전이 예수를 믿고 훌륭한 설교가가 된 거예요. 네. 그 말 한마디, 그 집사님, 신학교 안 나왔지만은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을 골고루 치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도 소금을 골고루 쳐서 네.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 주는 대화가 이루어지면 네. 내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반석 한의원의 권용택 원장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분들에게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원천동에서 반석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한의사 권용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반석 한의원, 네, 네, 반석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인데 네, 네, 네.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의원을 개원할 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의원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반석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의원을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석 한의원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영택 원장님은 네. 언제서부터 하나님을 아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본과 1학년이 올라가는 그 2월 28일 날 1992년 2월 28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교라면은 원광대학을 나온 줄 아는데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석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오. 네,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의과대학은 어디서 했어요? 그래서 우석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 수련과 대학원 과정을 원광대학교에서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네. 원광대학 하면 불교대학인데 네, 네, 네. 원불교. 네, 거기서 대학원을 하면서 네, 그래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네, 네, 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반석 한의원이 되셨는데 네, 네. 한의원 하기로 언제부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원래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옆집의 형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어서 아버지께서 야, 이왕이면 한의대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한의대를 농사 짓지 말고 네, 네, 네. 너는 한의대 가서 네. 한의사가 한번 돼봐라. 네, 네. 그게 이제 동기가 됐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의대를 가가지고 한의대를 통해서 한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면 내가 뭘 하겠다. 네.
그런 포부가 사실은 있었을 텐데. 저희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아버지께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저한테 한의대를 가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한의대하고 네. 양의하고 네. 이제 충돌도 좀 있죠. 네, 네, 네. 의사들끼리. 그럼요. 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저기가 맞다. 네. 양의에서는 너는 그냥 대충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건 엉터리다. 네, 네, 네. 저 그런 저기가 있는데 네. 옛날 한의원하고 네. 지금 정식 코스를 밟아서 하는 한의원하고는 차이가 네.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저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면서 그 의학과 한의학이 협진하는 시스템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레이나 CT, MRI 소견을 또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혈액 검사도 보기도 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 진료에 활용하는 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의원도 양병원처럼 많지요? 한국에 몇 개나 돼요? 2만 개가 넘습니다. 2만 한 5천 개 이상이 됩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의과 대학에 나오는 사람들이 네, 점점 더 문이 좁아질 텐데 네. 개업하기가. 더 힘들죠. 요즘은 더 경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이 개원을 하는 그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택 원장님이 네, 제일 자신 있게 보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통증 클리닉을 전공을 해서 주로 목이나 허리 디스크 이런 질환들을 전문으로 보고 있고요. 허리 디스크. 네, 그러면은 허리 아픈 사람이 뭐 10명 중에 내가 보기엔 한 6명은 되는 것 같아. 네, 나이 네. 많으면 다 허리가 아픈데 네, 네, 네. 무슨 뭐 특별한 뭐 치료법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자세 교정을 일단 티칭해서 결국 노화의 과정 또 삶의 어떤 그 자세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척추에 노화가 오면서 오는 통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자세. 네, 그래서 허리를 그냥 똑바로 편안하게 세우게.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나도 이제 그걸 스스로 알면서도 앉았는 게 이렇게 있는 게 편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네, 네. 이제 그걸 교정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접착 부분이 있고 네, 네. 그러면 한의원에서 가장 쉽게 네. 아주 심한 사람 말고 네, 네, 네. 하려면은 진통제도 주고 뭐 네. 침도 놓고 예, 뭐 요즘은 또 약침이라고 해서 한약을 추출물을 주사로 주입해서 그 국소적인 통증이나 근육을 그 강화시켜주는 이런 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충화요법을 통해서 척추의 구조적인 변형을 조절해주는 이 요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과 의사는 뭐 청진기 가지고 이거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네, 네, 네. 한의사께서 요 척추는 내가 침 몇 번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낫겠다. 네, 네, 네. 이제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들 보면 네. 여기 뭐 우왕 뜬 자국이들 네, 있더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부항 자체가 이 진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약을 먹어서 약의 성분이 위에서 흡수가 돼서 국소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소적으로 통증을 유발시켜주는 물질을 부항을 떠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인체의 그 치료 효과, 치료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네, 네. 에어보가 와가지고 엘보, 예. 침 맞아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또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서 맞습니다. 고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간단한 네. 이게 간단한 거죠. 네, 네. 예. 그거를 한의원 지금 반석 한의원에 가면은 네. 내가 자신 있게 네. 침 몇 방 놓고 해줄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해요? 주로 이제 급성기 때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스팩 요법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 국소적인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약침 요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주사를 놔주는데 스테로이드하고 다른 약물인데요. 그걸 주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침수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진통 효과가 훨씬 뛰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어려서 네, 예를 들어 우리 누님이 시집 가서 아기를 아직 못 낳았다. 네, 네, 그러면 한의원에 가서 뭐 한접, 네, 한제, 네, 한제 네, 뭐 이걸 해갖고 와서 네, 이제 풍로에다가
달여서 그거 마시는데 네, 네. 그런 효과는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요즘 그 의학적으로 그거를 규명을 해보니까 배란의 주기, 자궁이나 난소에서의 어떤 기능의 약화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한의원 하면 침 맞는 거에 대해서 네네. 조금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아프거나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치료법은 어떤가요? 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통증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네. 새로운 침 놓는 그 장비들이 있어서 아주 순식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이 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대를 들어갔지만 사실 원치 않은 네. 그런 대학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떠셨나요? 제가 원래 그 원광대학교 한의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 예. 아픔이 있었구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석대학교 한의대를 한번 시험 봐라.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이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서울대 가고 다 전기에 됐는데 저 혼자 지방에 아주 조그마한 대학에 가서 너무 열등감도 생기고 자괴감이 생기니까 매일 술 먹고 강의도 안 들어가고 뭐 거의 그렇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에게 아주 근심을 끼쳐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변화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1년을 살아봤는데 네. 술을 먹어도 여전히 계속되는 그 열등감, 마음의 또 불편함들 결코 술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때 실험실에서 만난 한 조교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또 우연히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면서 한의시 하셨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와서 성경을 읽고 누군가와 큐티를 전화로 나누는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 걸 제가 보고 그분과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의원 개원을 위해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떠났을 때 제가 1992년 2월 28일 날 전화를 해서 그분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가 사실 이런 상태다. 당신의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네. 물어봤을 때 그분이 성경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그날 2월 28일 4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원천 안디옥 교회를 입당하면서 네. 내가 어디 급하게 해외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네. 가다가 보니까 반석 한의원이 있어서 네. 내가 무조건 들어가서 거기서 전화를 하고 나는 뭐 거기에 별로 뭐 나 예배당 짓는 것만 좀 관심이 있었고 네. 지상건물 짓는 거는 내가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이 그 어떻게 쓴다고 하는데 보고만 받았지.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빌딩에 들어오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 12월부터 한의원 그 용인에서 할 때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한 4년 동안 두고 본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비어 있었거든요. 네. 주차장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의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하고 미리 다 예약을 해서 제가 1월 14일 날 계약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계약을 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며칠 전에 계약이 됐대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용상 목사님과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병원 자리를 찾는 도중에 원천교회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갈 수 있는지를 묻고 제가 또 목사님을 만나 뵙고 같이 교제하던 도중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그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와가지고 네. 개업을 벌써 했고 네. 난 뭣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죠? 네. 그 극동방송 좀 들어봤어요? 저는 주로 진료를 할 때 환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치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환자들이 꼭 전하는 것이 극동방송 106.9MHz를 꼭 들으십시오. 그 말씀은 그 방송은 정말 복음적인 방송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2002년도부터 계속 환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원장님 사모님과 또 트루디 사모님과의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2015년 12월 달인데요. 갑자기 신문에서 원천교회 그 중앙기독초등학교 안에 있는 파이샵에 커피와 파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갑자기 저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목요일 오후 진료를 쉬기 때문에 그날 눈이 되게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용인에서 수원까지 와서 그 파이샵에 갔는데 트루디 사모님께서 아침에 예쁜 걸 입고 저 뒤에서 열심히 파이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멀찌감치 있으면서 눈으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커피와 차를 빵을 먹은 다음에 사모님께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사모님 쓰신 책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그걸 사인을 받고 저희가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에 어떻게 학교로 그래서 가셨나요? 집사람이 집에 와서 인터넷 네.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혹시 구인 광고를 하는지. 근데 거기서 마침 기간제 교사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용인 교회의 네. 명지대학 교수 네, 이용상 목사님. 네. 그 양반하고는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특전사를 1998년도에 제가 오게 되면서 저희 멘토 되시는 분이 저에게 제가 경기도 광주로 가는데 용인에 이용상 목사님이 명지대학교 사역을 하니까 그쪽에 가서 교회를 다녀라라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과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애들이 몇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예, 큰 아들은 이제 24살이고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둘째는 이제 23인데 부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럼 아버지보다 실력이 난 것 같으네, 그 애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 네. 그러면 하나는 한의사가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큰 아이는 의과대학에 다녀서 걔는 내과를 지금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변화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믿고 저희 어머니 요리를 잘하셨거든요. 그 시골 교회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로 섬기는. 그러면 원장님 또래에 네, 형제가 있어요? 저는 5남매 중에 제가 막내고요. 예, 위에 누나가 3분 계시고 그다음에 형님, 그다음에 저 그러면 5남매입니다. 그분들은 믿음 생활이 아직 큰 누나하고 둘째 누나는 다니시고요. 제가 셋째 누나랑 형은 계속 전도를 하는데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직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먼저 뭐 전도해야 되겠네. 네, 그럼. 원장님 인생에 결혼 스토리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멘토 되시는 분하고 미래 배우자에 대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현숙한 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멘토께서 정치 외교를 전공하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서 부임한 곳이 저희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권영재, 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열심히 섬긴 자매가 있는데 만나러 내려오라는 거예요. 부산으로. 그래서 제가 5월 12일 날 국가고시를 보고 서울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에 가서 13일 날 집사람을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집사람을 만나는데 집사람이 교회 정원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뒤에서 그냥 후광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인사를 나누고 집사람하고 둘이 집사람의 모교인 부산교육대학 정원에서 2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저는 또 대학병원에 바로 이제 복귀해야 돼서 헤어져서 저는 전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턴 생활을 하니까 너무 바빠서 다 잊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나서 집에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잘 지내시냐 그럴 때 어머니께서 야 근데 부산에서 어떤 아가씨가 전화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었지. 그때 전화가 와서 제가 네. 삐삐로
음성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그 1시 정도에 전화를 하고 싶은데 기다려 주라고 했더니 하고 제가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내가 당신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내가 당신 앞에 고백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숨기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숨겨서는 결코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가 셋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께서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장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큰어머니께서. 그래서 자기들께서 이 자녀들을 키우기가 힘드니까 또 재혼을 하셔서 처형하고 저희 집사람을 낳았는데 저희 집사람을 낳고 집사람이 돌이 되기 전에 장모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어린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장인어른께 또 재혼을 하셔서 엄마가 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가정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자매를 평생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그건 뭐 본인이 죄가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매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한 번 본 남자한테 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1년이 지난 7월 13일 날 다음 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반석 한의원이 지금 수원, 네. 광교, 네. 원천동에 있는데 네, 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내 병만 고쳐주면 예수 믿겠다.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저희 한의원 전화번호 032-216-1177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031에 그게 네. 경기도. 네, 네. 216-1177번. 네. 그럼 거리 전화하면은 이제 원장님하고도 전화로 나 이러이러한 네. 지병 있는데 찾아가겠다. 네, 네. 그럼 한의원의 진료는 보험 처리가 됩니까? 대부분 침 종류하고 추나요법은 보험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약 중에서도 과립이나 액상으로 나오는 보험으로 적용되는 약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의외로 기간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이 많은데 네, 예, 이 병원에 가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광교 원천동에 네, 그 원천교회의 빌딩에 가면 네, 1층에 있습니다. 2층에 1층에. 1층에. 네, 네, 네. 좋은 자리에 네. 잡으셨는 것 같습니다. 네. 한방 군의관을 자원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원래 군의관이 돼서 이제 그 훈련을 받게 되면 각 자대 배치를 하는데 대부분 추첨으로 하게 되는데 그 해는 특이하게 특전사 모병관이 오셔가지고 특전사 부대가 2개가 경기도 광주하고 증평에 있는데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공수훈련을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고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 안 하는데 제가 경기도 광주가 부천하고 가깝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깝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휴직으로 하고 있어서 부천에 혹시 복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물어봤던 건데 저는 촌놈이라 부천하고 그 광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깝고 뭐 출퇴근 정말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간다고 지원해서 특전사에 가게 됐습니다. 특전사 어려우셨을 텐데 그 네. 기간들이. 네. 근데 저는 별명이 전투군의관이라고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그다음에 제가 암벽 등반 군의관들은 안 하는 걸 저는 혼자 자원해서 다 수료하고 배웠습니다. 네. 네. 대단하시네요. 그럼 교회 직분은 교회 직분은 지금 주일학교에서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원장님 그 진료를 보시면서 전도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의원 이름이 반석이어서 환자들이 여기 원장님은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런 그 의식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는 환자들에게 저는 치료가 꼭 마치고 기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치료가 좀 어려운 환자들, 안면마비 후유증이나 중풍 같이 치료가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속도의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진료를 내가 시작하거나 마치곤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복음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과 청소년부 사역을 거의 한 18년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환자들, 또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 게 제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의사로서 복음 전하기는 아주 기회가 많지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낼 수 있으면 내서 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네. 그 앞으로 반석 한의원이 네. 수원서 대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